1위에 있었는데 네, 페이스북 주가 반토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두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에요. 뭐 거품론 나오고 뭐 윌스트리트 나오고 뭐 탐욕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앞으로 페이스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페이스북이 작년 말쯤에 이제 IPO를 2012년도의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시장의 평가가 그 당시에 초기에 나왔을 때가 40조,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그 다음 달에 갑자기 60조, 그 다음 달에 80조, 그 팍 찍은 게 이제 108조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뭐 매달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108조에 대한 시장 가치가 정점에 올랐을 때 IPO를 해버린 거죠. 근데 IPO를 한다고 이제 확실한 날짜가 되자마자 이제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전 이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일정 부분의 거품이 형성됐었고 거기에 머니게임이 중간에 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지 이 머니게임의 초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머니게임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적정 주가를 몰락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이견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4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48조에서 한 60조 정도면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거죠. 네. 집을 날린 거예요? 아니, 그걸 날렸다고 볼 수는 없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몰라야 돼요. 애플이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산 가치라는 건 이제 이건가요? 애플이 50불일 때 비싸서 안 샀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150불 되는 걸 보면서 살 걸. 근데 더 안 오르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40만 원일 때 비싸서 안 샀거든요. 130만 원 갈지 몰랐거든요. 배 아픈 얘기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속세무민형 저는 기사인 것 같아요. 혹세무님. 혹세무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속세무민. 속세무민. 혹세무민형. 혹세무민형 기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괜찮았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다운이다 아니다, 간다 안 간다, 마크 주커버그가 물러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이면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미 페이스북에는 나가려고, 그러니까 IPO를 해서 자기가 스탁옵션을 행사하면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 안에 이미. 줄 서 있었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자기가 이 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진가도 마찬가지고 링크틴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지금 자기 아이템 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다. 그러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겠어요. 그 기업들이 그러면 페이스북이랑 싸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뭔가 서로 가치를 주고받으면서 윈윈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치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한 사실은 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를 봐야지 단순하게 지금 20불 반토막 됐다고 페이스북이 망하냐 안 망하냐 얘기하는 건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저는 삽니다. 사셨어요? 갑자기 주식 방송이 돼버리네.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IPO 기업 공개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거 기대감을 약간 좀 무마시키는 사건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페이스북은 사실 상장하면 안 됐어요. 상장할 필요가 없는 회사예요. 그 당시에 진짜... 구글도 그렇고 그 이미 수익 엄청나게 1조 가까이 나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장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가 500명 넘어가면은 뭐 기업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지금 얻은 게 뭐예요, 주커버그가? 뭐 좋은 사람들 다 부자 돼가지고 나갔죠. 주커버그가 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IPO라는 게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누겠다라는 그런 건 있는데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을 경우가 많은 케이스죠. 구글도 IPO 해가지고 돈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돈 하나도 못 써요. 왜냐면 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수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게 꼭 상장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아마 주커버그가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투자자들, 이제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상장은 이제 그 프로세스 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5월인가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에 2달 동안 반토막을 나면서 이게 시장의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가짜 계정이 뭐 8,500만이라고 그러고 9억 5천만 중에 거의 10% 정도니까. 예, 그리고 뭐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콘텐츠도 없는데 네. 뭐 페이지를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팬이 막 느는 거죠. 이건 뭔가 자동화의 느낌이나 로봇이 움직이는 느낌.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또 이제 효과성에 대한 부분. 네.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공격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페이스북이 좀 줘야 되는 근데 필요가 있죠. 그 페이스북이 가장 약점으로 갖고 있는 게 성장이 정체돼 있다. 이제 9억 명이 이제 넘어가면서 더 누가 가입하지? 막 이런 분위기가 돼 있고 유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피로도가 막 느껴지니까 이제 유출자들이 생기면서 그만큼의 그 유입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유입량이 지금 적어지고 있다. 그 또 하나는 모바일의 이 유입량이 너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늘고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광고를 실어야 되는 영역이 곳곳에 존재해야 되고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돈을 벌게 해주는데 모바일 페이지는 너무 단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부랴부랴 모바일 페이지에 광고를 넣겠다는 등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도박 사이트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도박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축적시켜주기 위한 무리수들을 이제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댓글도 지금 굉장히 또 뜨겁게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주식 이야기 나와서 나도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네, 원준영님, 오토가 페북에도 있나요? 예, 오토라고 얘기하죠. 그 자동. 오토. 박민님이 페북을 한 달간 해보면서 사실 친구들의 소통보다는 요즘엔 광고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만 넘쳐나는 기업들이 아주 그냥 저질 난리예요. 광고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은 상장을 하면서 그 자신이 쌓아놨던 그 페이지를 가지고 최적의 광고를 하는 거를 선보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사실 그거를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하기를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약간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근데 페이스북이 전 세계 시장 장악력은 여전하니까요. 네. 그만큼 뭐 어떤 수치를 다른 서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쫓아오고 있냐? 네.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것도 아니죠. 아직 미흡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페이스북을 사야 됩니까? 사실 증권 방송으로 넘어가는 익스프레스. 대표님이 주식을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돼. 근데 지금요, 그 PER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가 주가 수익 비율이 원래 100까지 갔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지금 이게 반토막 나서 50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이버가 한 20 정도고. 근데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죠, 주가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소셜을 바라보는 우리의 좀 냉정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인터넷이 막 붐이 일었을 때 인터넷 자체가 우린 돈이 된다고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집어넣고 뭔가를 막 했다고요. 네. 하지만 결국 인터넷 자체는 당연스럽게 우리의 그냥 유틸리티, 그러니까 네. 공용제처럼 깔리는 거였고 그 위에 많은 서비스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소셜도 역시 그런 공용제 성격으로 분명히 갈 건 맞고 네. 그 위에 우리가 뭘 올릴 건가? 그게 사실은 키라고 봐야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또 벌써 1시간이 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네, 안 돼. 오늘 진짜 너무 할 얘기가 안 되나?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아직 결론이 안 진짜 나요. 아쉽네요. 끝나고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페이스북 아쉽네요. 얘기는 뭐 페이스북 네. 얘기 하나만 갖고도 진짜 1시간짜리죠. 네. 뭐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페이스북 얘기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를 한번 그러게 오늘 네. 스페셜 게스트인데 특별한 조작한 것 같아. 이야기. 네. 페이스북 그러니까 기업의 지금 마케팅이나 PR 활동이 소셜미디어 다양한 채널 중에 페이스북 페이지로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도 그래요. 네. 한국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페이스북의 광고나 여러 가지 페이지의 활동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뭔가 알리려고 할 때도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걸 페이스북에서는 대단히 큰 광고주 성격으로 보고 있고 페이스북이 국내 이제 직원들도 많아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 내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전화는 받으셨어요? 전화요? 지사장 아니요, 뽑히셨다고. 아니요.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은 아니라서 아, 전화는 그런 받으셨네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전화는 제가 하죠. 전화는 받으신 게 아니고? 전화 제가 했는데 부재중 통화로 다시 올 때. 네. 아니, 버그 좀 고치라고 그랬어요. 계속 연동이 잘 안 연동이. 주식이요? 궁금하신... 주식은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오, 뭔가 있어 보이죠?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신기한데요? 오, 사도가 괜찮은데. 없습니다. 네.